구자구 건강클리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매년 약 10%씩이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공황장애,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상담에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 놓친 분들을 위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하나이며 심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흔히 응급실이나 뇌과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네. 실제 현대의학에서 공황장애가 심장이나 신경계 혹은 그 밖의 뇌과적 질병과 분리되기까지는 거의 150년이 걸렸습니다. 1940년 무렵에 와서야 이러한 증상들이 불안 반응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며 뇌과 의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해야 하는 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정신과 질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공황장애 증상,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쉽게 예를 들자면 귀갓길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거나 도심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혹은 얼마 전과 어제도 발생한 지진으로 집이 마구 흔들릴 때 느끼는 신체 반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마구 뛰며 손발이나 몸이 떨리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가슴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하면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손발이나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질식감을 느끼며 어지럽고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10분 이내에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면 공황장애로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네, 공황장애는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황 발작과 더불어 또 다른 발작이 올까봐 계속 염려하거나 공황 발작이나 공황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심장 발작이 오지 않을까에 대해 걱정하거나 공황 발작과 관련되어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네. 습관성 물질이나 약물, 일반적 신체적 상태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병원에 가게 되면은 공황장애 진단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해요. 네,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 간질, 갈색종, 저혈당증, 심실빈맥 등의 신체 질환을 감별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으로는 주요 우울증, 범불안 장애, 사회공포증, 조현병 등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증상을 보시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먼저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네.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경화학적 물질과 과호흡, 생체 내의 산, 염기, 균형을 깨트리는 호흡 관련 물질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위험이 감지되거나 예견되면 대뇌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신경조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을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쟁 및 도주 반응 체계이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회복 체계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이 교감신경계가 위협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딘가가 지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그 가까운 친척들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공황장애를 앓을 때 다른 쪽이 역시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5% 정도나 됩니다. 최근 들어 유전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공황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부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황장애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에 앞서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은요. 네. 심리사회적 요인도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신분석가들은 공황 발작이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소망, 충동들이 억압되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무의식적 내용들이 의식 속으로 터져 나오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또한 어릴 때 부모를 상실하거나 분리불안의 경험이 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불안은 학습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화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공황 발작이 처음 운전 중에 나타난 경우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겪었던 공황 발작을 떠올리게 되고 쉽게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공황장애 환자들은 사소한 신체 감각의 변화에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면 공황장애 겪는 분들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가 가능하죠? 네, 당연하죠. 공황장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점점 더 진행될 수 있는 병입니다. 공황장애는 처음에는 공황 발작이 간간히 일어나는 이외에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시작되다가 반복적인 신체 증상과 검사들로 인해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후에는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모두 두려워하게 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과 거의 모든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증을 갖게 됩니다. 네.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회피하는 곳이 주로 마트, 백화점,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런 곳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치료했던 어떤 환자분은 저와 함께 면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여러 사람이 우르르 타자 많은 인파 속에 갇힌 상태에서 공황 발작이 오게 될까 봐 불안하여 성급히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환자들은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며 술이나 신경안정제에 의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OX 문제 준비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약물 치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다. 네. 입니다. 이 말이 맞으면 O,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X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949 지금 시각 10시 27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의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줄임말로 SSRI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SSRI는 치료 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물이지만 공황 발작을 치료하는 데 대개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항불안제 약물들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약물이라고 하면 다 중독이 되고 뇌를 손상시키는 약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사실 SSRI의 경우 중독이 되지 않는 약이며 뇌를 손상시키는 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네. 또한 단순히 오늘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약이 아니라 완치를 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적어도 12에서 18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중요한 약물입니다. 약물 치료를 유지하다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은 채 중단할 경우 약 5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공황 발작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약물 사용의 기간이 길수록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경우 공황 발작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6802 애청자께서요. 제가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다가 제 스스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끊으셨나 봐요. 네네. 그런데 다시 공황에 온 거 있죠.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다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나요? 그 이후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도움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황장애는 그 치료를 시작하면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병행했을 경우에 증상이 아주 빨리 소실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좋아졌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시고 반드시 치료를 중단하실 때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함께 병행하신다고요. 네.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장애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란 생각과 감정, 행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내어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두는 치료입니다. 네. 결국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서 불안이나 공포감, 공황 발작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치료가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행동 치료는 어떤 건가요? 네, 행동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증상이나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황 기록표, 기분 기록표 등을 작성하고 호흡 조절이나 근육 이완 등을 훈련하여 공황 발작 시에 일어나는 신체 증상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행동치료를 할 때는 실제 노출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일상생활 중 덜 무서워하는 자극에서부터 보다 무서워하는 자극으로 점차 노출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완, 과호흡 통제를 위해 호흡 훈련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노출요법의 경우 환자 개별로 다른 상황과 증상에 따라 노출 과제를 함께 작성하여 불안이 가장 적은 항목부터 가장 많은 항목 순으로 정하여 연습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붐비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혼자 30분간 장보기, 집에서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까지 혼자 다녀오기, 배우자를 옆에 태우고 또는 혼자 복잡한 도로를 10km 정도 운전하기, 레스토랑의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 극장에서 가운데 자리에 앉아 영화 보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연습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좋은 치료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6802 애청자께서는요. 5.8 지진 지난주에 났을 때 몸에 열이 나면서 공황이 온 것 같은 느낌, 불안 증세. 조금 무서웠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지금 3년 정도 복용 중에 계신데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공황이 오면 와라 한번 싸워보자 하니까 이제는 공황이 저를 무서워하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 3년 정도 약을 복용한다면 꽤 긴 기간이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12에서 18개월 정도 치료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공황 증상이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장하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제와 같이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외부적인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103 애청자께서는 비만 오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증상은 뭘까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건 공황장애는 네, 아니잖아요. 공황장애는 아니지만요. 누구나 사실은 센치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으로 감정 변화가 조금은 생길 수 있고요. 네. 약간 우울해진다고 해서 다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36 애청자께서는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날 때 손발이 아주 차게 됩니다. 이런 증상도 공황장애인가요? 네, 공황장애 그 공황 발작이 있었을 때 증상을 제가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증상의 일환으로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차가워지는 증상,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러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손발이 차지는 않네요. 그러면. 손발이 차질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이 약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혈류가 다 심장이나 뇌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릿저릿한 느낌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34 애청자께서는요. 회사 대표님께서 공황장애입니다. 약 복용을 장기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속도로 운전을 못하시고 일반 도로는 운전을 하시네요. 운전하고도 상관이 있나 봐요.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사례로 설명을 드린 맞아요. 경우인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를 한번 진입하게 되면은 다음 교차로가 인터체인지가 있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에서 한번 공황 발작을 느끼신 분들은 쉽게 내가 차를 멈추거나 벗어날 수 없는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곳은 계속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20 애청자께서는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 심한 양상으로 공황장애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별개 질환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황장애를 잘 치료하지 않고 공황 발작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시는 시간이 길어지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문제는 공황장애 약물 치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다 였습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당연히 5가 주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1034번 쓰시는 애청자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정의 기념품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에 덧붙여서 도움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유익했으면 하고요. 네.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래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철웅의 노래 듣습니다. 서울 이곳은.